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입니다. 지금부터 시스템 통발이 구조물 모델링 및 설계 따라하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위에 보이시는 디스크 모양 아이콘에 클릭하시면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동발이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메뉴 중에 프로퍼티에서 설계하실 부재의 재질과 단면 형상을 정해주고, 노드 엘리멘트 메뉴에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림 그리는 모든 기능이 노드 엘리멘트 메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소를 복사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회전한다든지 지운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모델링이 끝나고, 바운더리 메뉴에서 경계 조건, 로드 메뉴에서 하중을 설정하신 뒤에 해석이 끝나고 나면 리절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디자인 탭에서 모델링 하신 시스템 동발이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하면은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먼저 단위계부터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계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보이는 단위를 클릭하시면 단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로 지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퍼티 메뉴에서 재질과 단면 형상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질은 Material Property 에서 Add, 타입은 강제이기 때문에 타입 오브 디자인에서 스틸 그대로 두시고, 스탠다드는 여러가지 재질을 제공하는 기준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준들 중에 KS08, 11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DB 중에서 사용할 강제 재질은 STK500.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 프로퍼티 창에서 방금 입력한 STK500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 STK400도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질은 기준 KS08에서 SPSR 400 강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OK와 어플라이 버튼의 차이는, 어플라이 버튼은 여기 대화 상자에서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지만 창은 끄지 않는다는 것이고, OK 버튼은 저장과 동시에 창을 닫는 것입니다. 재질 정의가 완료되었으면 다음으로 단면 형상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은 섹션 탭에서 Add, 그리고 단면의 이름은 수평 단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쉐입은 파이프. 유저와 DB의 차이는, 유저는 사용자가 직접 지름과 두께를 입력하는 것이고, DB는 마이다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단면 종류들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단면들이 있는데 편하게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키보드로 P 스페이스바 48.6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검색하여서 해당 단면을 찾아줍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수평 단면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가세, 멍의 단면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의 단면은 단면 모양을 박스로 지정하여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기 자료에서 지정된 수직 단면은 현재 DB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단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저 기능을 이용하여서 직접 입력해 주시면 지름과 두께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름은 60.5mm 그리고 두께는 2.6mm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미 단면 입력하겠습니다. 더미 단면은 실제로 쓰이는 단면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중 입력을 위해서 생성하는 단면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삭제할 단면이기 때문에 수치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자료에서 만들어진 대로 일단 지름은 10, 두께는 1mm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과 단면이 입력이 다 되었으면 이제 모델의 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엘리멘트 메뉴에서 직접 노드와 엘리멘트 입력을 통해서 모델을 구현하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CAD에서 입력한 단면을 불러와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파일은 화면 왼쪽 상단에 젠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메인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임포트에서 AutoCAD DXF 파일 클릭하시면 임포트 DXF 파일이라는 대화 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올 파일을 브라우저 버튼을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동바리의 정면과 측면을 나누어서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정면부부터 불러와서 모델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Layers에서 CAD 작업하실 때 여러가지 레이어들을 모두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CAD에서 작업된 시스템 동바리 정면부 단면이 화면에 불러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측면부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클릭하시고 측면부 파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레이어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능들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프로퍼티에서 이제 불러올 단면들의 재질과 단면을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STK500과 수평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모든 요소들의 재질과 단면이 STK500과 수평으로 지정되어서 불러오게 됩니다. 스케일은 말 그대로 2를 입력하시면은 CAD에서 입력된 수치의 2배로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사용할 그 수치를 그대로 CAD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그대로 1로 두시고 오리진 포인트는 그림의 원점 위치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0,0,0을 선택하시면 그대로 원점을 기준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고 지금 측면부를 불러올 때는 CAD 단면에서 그냥 XZ 평면에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조금 띄워서 Z축 기준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해서 오리진 포인트에 0,0
4572,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은 이제 콤마를 기준으로 x, y, z축 방향 좌표를 입력하게 되는 것인데, 이 뜻은 이제 y축 방향으로 4572mm 이동된 상태로 모델을 불러오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로테이션 앵글에서 RZ를 마이너스 90도 입력하시게 되면은 Y축 방향으로 4572m 떨어진 상태에서 Z축 기준 반시계 방향 90도 회전한 상태로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OK 버튼 클릭하시면은 측면부도 역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단면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평 단면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단면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작업하시기 위해서 트리 메뉴 툴을 불러와서 작업하시는 동안에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세 단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변경을 위해서 먼저 해당되는 요소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해당되는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셀렉트 싱글 아이콘 클릭하셔서 가세 단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요소들을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블록을 이용해서 요소를 선택하게 되는데, CAD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그 점선에 걸리는 모든 요소들이 선택이 되는 것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은 사각형 박스 안에 들어오는 요소만 선택되게 됩니다. 잘못 지정된 요소가 있다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세 단면이 선택이 되었으면 오른쪽 트리 메뉴에서 가세 단면을 드래그 하셔서 화면에다 놓으시면은 가세 단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멈의 단면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요소들을 모두 해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Unselect All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모든 선택된 요소들이 선택 해제가 될 것입니다. 멍의 단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멍의 단면을 끌어다가 화면에다 놓으시면은 멍의 단면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직 단면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이 제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단면의 요소들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면은 모두 변경이 되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재질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와 수평 단면을 STK400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으로 선택하시려면은 가세 단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수평 단면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수평 단면과 가세 단면이 함께 선택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면 변경 방법과 마찬가지로 STK400을 끌어다가 화면에 놓으시면은 STK400 단면으로
재질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멍의 단면을 SPSR 400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단면의 재질과 단면 형상이 입력이 완료되었고, 이제 2차원으로 그려진 구조물의 형상을 요소 복사 기능을 통해서 3차원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엘리멘트 메뉴에서 엘리멘트의 트랜슬레이트 기능을 통해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의 복사 카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복사할 거리는 X방향으로 1219mm를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창을 클릭하셨을 때 이제 녹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시면은 이제 마이다스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위치를 자동으로 읽어주게 됩니다. X방향으로 1219mm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거다, 복사를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클릭한 절점에서 두 번째 클릭한 절점까지 자동으로 마이다스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복사는 여기까지 한 번, 여기까지 두 번, 여기까지 세 번, 총 3번 할 것이기 때문에 넘버 오브 타임즈는 3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측면부를 복사할 것이기 때문에 측면부 요소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복사 조건과 복사할 요소들이 선택이 되었으면 Apply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면부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거리는 Y방향으로 1524mm. 아까 보여드린 방법처럼 절점 2개를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거리를 읽어주게 됩니다. 넘버 오브 타임즈는 3, 그리고 정면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되셨으면 Apply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하중 입력을 위해서 더미 요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부에 구조물 상부에 바닥 하중을 입력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폐압 사각형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사각형을 형성해 주기 위해 더미 요소를 입력해 주게 됩니다. 요소 생성은 노드 엘리멘트 메뉴에 엘리멘트 크리에이트 엘리멘트 그래서 모델 타입은 디폴트 된 상태 빔으로 그대로 두시고, 단면은 더미로 설정하여서 요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커넥티비티에 클릭 한번 하셔서 녹색 상태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시고, 보시는 순서대로 노드들을 찍어서 클릭하셔서 더미 요소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구조물의 형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운더리 구속 조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세와 수평부재의 끝단은 실제 구조물에서 힌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 힌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운더리 메뉴에 릴리즈 옵셋에 있는 빔앤드 릴리즈 클릭하시면 왼쪽 대화 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힌지 조건을 형성할 단면 수평 부재와 가세 부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의 양단을 힌지로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핀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은 오른쪽 트리 메뉴 2 대화 상자에서 빔앤드 릴리즈 기능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둥부 하단의 경계 조건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건을 형성해 주지 않으면 프로그램 상에서 구조물 어느 부분이 집안에서 지지하고 있는지 인식을 못 해주기 때문에 디파인 서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기둥 하단부에 경계 조건을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절점들을 모두 선택해서 설정해야 되는데 편하게 선택해 주기 위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프론트 뷰를 클릭하셔서 모델의 정면부를 보시고 이제 블록을 통해서 하단부 절점을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D와 R의 차이는 이제 dx, dy, dz는 각 축에 대한 변이를 말하는 것이고 rx, ry, rz는 각 축에 대한 회전을 뜻합니다. 변이만 구속해 줄 것이기 때문에 D5를 체크하시고 어플라이 버튼 클릭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트리 메뉴에서 서포트가 이제 형성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계 조건이 설정이 끝났으면 하중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입력 전에 스태틱 로드 케이스에서 각 하중들의 케이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하중 타입은 데드로드,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하중들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입력을 하시려면 키보드의 탭 키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하중은 하중 타입에서 윈드로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하중들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클로즈 버튼 클릭하셔서 창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시스템 통발이 구조물에 자중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중은 마이다스 프로그램에서 셀프 웨이트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은 모든 부재들의 무게에 대한 하중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게 됩니다. 로드 케이스는 그대로 고정 하중, 그리고 Z축에 -1을 입력하시면 Z축 기준 마이너스 방향
구조물 전체 무게의 1배만큼 하중을 제하하게 됩니다. 오퍼레이션에서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정 하중 케이스에 -1 Z 방향으로 자중이 입력된 것을 마찬가지로 트리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닥 하중을 입력할 건데, 먼저 하중 입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계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로뉴턴과 미터 단위로 변경하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하중은 로드의 이니셜 포스의 디파인 플로우 로드 타입에서 먼저 바닥 하중 종류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에 바닥 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바닥 1에는 고정 하중과 활하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하중들에 대한 내용들은 따라하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핑 웨이트는 지금 가상부를 형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거나 체크 안 하셔도 무방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상빔을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dd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닥 1 하중이 입력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하중 2번에는 횡방향 고정 하중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방향 고정 하중 중 X방향, 로드에는 0.104, 마찬가지로 Add 버튼 클릭하셔서 하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3번에 횡방향 고정 하중 Y방향, 값은 마찬가지로 0.104 kN/m², 입력하시고 Add 버튼 클릭하시면 밑에 아래 리스트에서 입력한 하중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종류 바닥 하중 종류들을 클릭하시면 위에 있는 이제 대화 상자에서 입력한 하중들이 어떻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 하중 타입들이 다 정의가 되었으면 클로즈 버튼으로 창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력한 바닥 하중의 종류들을 이제 구조물에 제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sign Flow Rows 기능에서 먼저 바닥 하중 1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방향은 디스트리뷰션은 하중 분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인데, 지금은 한 방향으로 하중을 분배할 것이기 때문에 원웨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제하 방향은 글로벌 Z, 그리고 Convert to Beam Load 타입을 체크하셔서 바닥 하중을 프레셔가 아니라 빔 요소에 직접 제하하는 형태로 하중을 제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즈 디파이닝 로딩 에어리라 입력란을 클릭하셔서 녹색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신 뒤에 화면에 보이신 대로 따라서 같은 순서대로 절정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중을 입력하실 때 사각형을 형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클릭한 절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오른쪽에 고정 하중과 활하중 로드 케이스에 플로우 빔 로드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중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시려면 디스플레이 버튼 클릭하셔서 하중이 어떻게 입력되셨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 2번 하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타입을 바닥 2로 수정해 주시고
횡방향 하중이기 때문에 먼저 로드 디렉션은 글로벌 X 방향. 같은 방법으로 컨버트 to 빈로드 타입에 체크된 것을 확인하신 뒤에 같은 순서대로 절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바닥 3번 하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3번 하중은 글로벌 Y 방향으로 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점을 클릭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먼저 절점을 클릭하는 제일 처음 이제 두 번째 절점까지 입력한 방향의 수직한 방향에 있는 이제 빔 요소들의 하중을 제하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다른 모델링을 하실 때도 절점의 순서를 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리 메뉴에서 횡방향 고정하중 그리고 활하중 고정하중 입력이 다 되었으면 다음 하중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 하중은 길이당 힘의 개념으로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바닥 하중이 아니라 엘리먼트 빔로드 기능을 통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케이스는 횡방향 작업 하중 X, 그리고 타입은 유니폼 로드로 그대로 두시고 디렉션은 글로벌 X, 그리고 W에 1.5를 입력해 주시면은 1.5kN/m 하중이 제하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플로어 로드와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플로어 로드는 면적당 하중, 그리고 엘리멘트 빔 로드는 길이당 하중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중을 제어할 멍의 단면을 더블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횡방향 작업 하중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횡방향 작업 하중 Y 방향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글로벌 Y 방향, 값은 그대로 1.5, 멍의 단면 더블 클릭하셔서 어플라이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미 하중은 앞서 이제 제하했던 플로우 로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더미 요소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삭제는 노드 엘리멘트 메뉴에서 엘리멘트의 델리트 기능을 통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요소인 더미 단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어플라이 해 주시게 되면은 더미 단면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하중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하중은 로드 메뉴에서 레더런 노드의 윈드 프레셔, 단계는 두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벨로시티 프레셔에서 기본 풍속에 관한 정보들을 입력한 뒤에 빔 윈드 프레셔 기능을 통해서 구조물에 직접 하중을 제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벨로시티 프레셔에서 애드 버튼, 프레셔 네임은 풍하중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KBC 2009 건축 구조 기준 이 되겠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저 카테고리와 베이직 윈드 로드는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두시고 임포터 스펙터는 가절 구조 기준 이제 시방서 값을 참고하여서 0.63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루프 헤이트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높이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OK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타 값들에 대해서는 따라하기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 정보들이 입력이 되었으면 빈윈드 프레셔에서 하중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케이스는 풍화중 X방향 수정해 주시고 앵글은 0 그리고 건축 구조 기준에 풍화중 그리고 가스트 영향계수를 이제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방향으로 하중을 가해 줄 것인데, 지금 구조물의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멍에 단면이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하중을 입력하기 위해서 5.58이 아니라 4.572m 그리고 Calculate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입력된 정보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가스트 영향 계수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풍력 계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 코에피션트에 체크하시고 우측에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대화 상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 형식은 Open Science and Lattice Frameworks로 설정해 주시고, 부재가 파이프 단면이 주이기 때문에 Round is Members, 그리고 단면의 충실률은 계산 방법은 따라하기 자료에 나와 있고 살짝 안전측으로 0.16 정도 충실률이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 0.16 입력하고, 단면의 지름은 0.056 마찬가지로 단면의 부재의 지름은 요소 전체 길이를 고려해서 두께 평균값을 입력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계산이 복잡하다면 구조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가장 큰 부재의 가장 넓은 지름이 넓은 부재의 지름을 입력하셔도 풍력 계수는 크게 다른 값이 아니라 같은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정확하게 계산하셔도 되고 가장 큰 부재 지름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통해서 풍력 계수가 1.3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하신 뒤에 OK 버튼을 통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조물의 측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뷰 기능을 통해서 구조물의 측면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물의 측면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우측의 트리 메뉴에서 풍화중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방향으로 하중이 제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Y방향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케이스는 풍화중 Y 그리고 앵글의 90도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Y 방향으로 하중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스트 영향계수와 풍력계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는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너비 그대로 두시고 Calculate 버튼 클릭하시면 가스트 영향계수가 2.9171로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풍력계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충실률은 0.15, 지름은 0.051
입력하시고 제네레이트 하시면 폭력 개수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0.149이지만 149를 입력하시고 제네레이트 하셔도 같은 결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뷰 기능을 통해서 구조물의 정면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되셨으면 어플라이 버튼 클릭 해주시면은 이제 풍하중이 Y 방향으로 제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중 입력까지 입력이 다 되었으면 전체적인 모델링은 끝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조 해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해석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Perform Analysis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 F5번을 통해서 수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부재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중조합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조합은 리절트 메뉴에서 로드 콤비네이션 대여 상자에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든 부재들이 스틸이기 때문에 스틸 디자인 탭에서 하중조합을 입력하시면은 나중에 디자인 메뉴에서 강제에 대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중조합은 따라하기 자료를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조합 1번부터 6번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창이 하중 조합들의 리스트가 될 것이고 우측 창은 해당 조합에 해당하는 하중 케이스들을 입력하는 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중 조합에는 고정 하중, 발하중, 그리고 횡방향 고정 하중 X방향 마찬가지 방법으로 액티브는 스트렝스 스트레스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하중 조합들도 따라하기 자료를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5번과 6번은 팩터들을 모든 하중 케이스에 대해서 0.8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엔터 키를 이용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팩터들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 넘버 6번까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신 뒤에 클로즈 버튼으로 대화 상자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석 결과 반력이나 부재력 확인은 이제 리절트 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 포스 모멘트에서
원하시는 하중 결과 보기를 원하시는 하중 조합을 선택한 뒤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결과 값을 보고자 하면 밸류에,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보고자 하신다면 레전드에 체크를 하시면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하중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두색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면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폰트의 노달 아웃풋 밸류에 foreground 컬러를 다른 색으로 지정해 주시면은 글자 색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이는 디포메이션에서 디포메이션 쉐입,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변이 형상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재력은 포스의 빈 포스 모멘트.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하시는 하중 조합, 그리고 결과 보고자 하시는 하중의 방향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재 물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물량은 툴스 메뉴에 Bill of Material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부재 물량을 각 해당하는 단면의 무게, 즉 총 무게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화면 우측 하단에서 지정한 단위대로 계산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재 단면 설계를 통해서 계산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서는 메인 메뉴의 디자인, 그리고 스틸이기 때문에 스틸 디자인에서 수행해 주시면 되겠고, 디자인 코드는 허용 능력 설계법인 ASD03 클릭하셔서 스틸 코드 체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조물에 대해서 OK NG 판정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단면들이 다 OK가 뜬 것을 확인하셨으면 결과 보기를 원하시는 단면을 클릭하신 뒤에 그 그래픽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부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동발이 따라하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